상대가 좋아하는 화제를 찾아라.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화제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심지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의 최근 정보를 잘 모르고 있으면 얼마든지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다. 어쩌면 말하기는 우리의 평생의 과제인지도 모른다. 특히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최대한으로 상대의 정보를 많이 알아내야 한다. 상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낸 다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흥미를 끌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아래 3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란다. 1.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라. 모든 대화에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기 마련이다. 단지 우리가 공부하지 않거나 간과해서 지나칠 뿐이다. 평소에 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처음에는 대화가 정말 순조로웠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상대방 태도가 변하더니 흐지부지 끝나버렸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음에 예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장 저희 사장님께서 이번 프로젝트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 부장님과 연락해 상의해보라고 하셨어요. 김 부장 우 기업의 여자 마케팅 담당자 반갑습니다. 과장님 회사에 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업계 내에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이 과장 정말 잘 됐네요. 그럼 언제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김 부장 최대한 평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집에서 애들을 돌봐야 하거든요. 이 과장아, 자제분이 있으세요? 김 부장 네. 하하,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이 과장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떠신가요? 김 부장 다음 주는 출장이 잡혀 있어요. 이 과장 출장에서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김 부장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는 실제로 있었던 대화 내용이다. 대화 속에는 마음은 급하지만 다소 냉정한 이 과장과 모 기업의 여성 마케팅 담당자 김 부장이 등장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김 부장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후로 급격한 변화가 생겨 냉랭함이 감돈다. 이 과장이 김 부장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점잖게 김 부장의 일정을 물어보았을 뿐 딱히 실수는 없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김 부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시작은 좋았다. 김 부장의 관심과 열정을 끌어내 개인적인 정보까지 공유하게 됐다. 그러나 한 여자가 자기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무반응으로 답하는 것은 상대의 뺨을 때리는 것과도 같은 행위다. 특히 김 부장의 아들 하나, 딸 하나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 과장은 아들, 딸 모두 있으시니 행복하시겠어요. 나든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많은 업무까지 담당하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는 식으로라도 간단하게 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면 그런 부장님을 뵈러 갈 때 아이들에게 선물할 책을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도 됐다. 만일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면 두 사람의 대화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뚝 끊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통 어른들은 건강을, 남자는 사업을, 여자는 자녀를 이야기할 때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2. 상대가 자부심을 느끼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라. 만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몰랐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득 실은 꼼꼼히 따지면서 남의 것은 가볍게 여기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좁은 마음을 버리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 앞에서 장황하게 늘어놓던 내 자랑을 잠시 멈춰보는 것은 어떨까? 그 대신 남을 더욱 높여주고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독려해주면 이로써 상대는 당신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며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대화 상대가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어서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 세상에 진심으로 자신이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각자 나름의 역경과 고난을 겪고 이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상대가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냐고 질문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상대의 직업이나 일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라고 답한다. 대화 상대가 세관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가르침을 청하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그 직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세관원 시험을 통과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들었다는 식으로 말을 시작해볼 수도 있다. 이런 화제를 선택하면 당신은 상대에게 익숙한, 그가 잘 알고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상대는 당연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의 직업이 아무리 평범한 것일지라도 거기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 사람 앞에서는 전문가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일에 관해서는 당신보다 그 사람이 아는 것이 훨씬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상대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고 전문가 못지않은 느낌을 풍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며 당신에게 더욱 마음을 열 것이다. 3. 상대가 좋아하는 화제 속에서 기회를 찾아라. 유쾌하고 화목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간혹 분위기를 정말 잘 띄우고 말도 재미있게 하는데 사고 능력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왜일까? 이런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 상대에게 호감을 남기지만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그절로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다. 사실 이런 대화는 매우 소모적이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목적은 자기 생각을 더욱 잘 표현해 사람을 잘 시키기 위해서다. 두 대화는 일종의 수단이며 진정한 목적은 교제에 있다. 다음번 만남을 약속하려면 상대가 흥분하며 이야기하는 화제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번은 조금 나이가 있는 파트너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 분명 거절할 것 같았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취미 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평소 낚시를 즐긴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멍해졌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낚시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그렇다고 그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갈 수도 없은 노릇이었다. 개인적으로 낚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에게 어디에서 낚시를 즐기는지 물었다. 마침 그가 말해준 낚시터 근처에 내가 아는 채식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번에 그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했고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이렇듯 평범해 보이는 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보라. 이를테면 상대가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 좀 더 세세하게 물어보았다가 다음번 만남에서 그에게 부족한 부분의 건강식품이나 의료용 기기를 선물로 주는 것이다. 또는 상대의 자녀가 수험생이라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 고등학교의 교사를 함께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이런 식의 대화와 이야기는 모두 흥미롭고 재미있다. 비록 그 속에 사람을 놀래게 하는 특별한 말이나 행동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당신도 모르는 사이 진정한 대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화제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심지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의 최근 정보를 잘 모르고 있으면 얼마든지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다. 어쩌면 말하기는 우리의 평생의 과제인지도 모른다. 특히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최대한으로 상대의 정보를 많이 알아내야 한다. 상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낸 다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흥미를 끌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아래 3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란다. 1.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라. 모든 대화에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기 마련이다. 단지 우리가 공부하지 않거나 간과해서 지나칠 뿐이다. 평소에 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처음에는 대화가 정말 순조로웠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상대방 태도가 변하더니 흐지부지 끝나버렸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음에 예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장 저희 사장님께서 이번 프로젝트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 부장님과 연락해 상의해보라고 하셨어요. 김 부장 우 기업의 여자 마케팅 담당자 반갑습니다. 과장님 회사에 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업계 내에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이 과장 정말 잘 됐네요. 그럼 언제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김 부장 최대한 평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집에서 애들을 돌봐야 하거든요. 이 과장아, 자제분이 있으세요? 김 부장 네. 하하,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이 과장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떠신가요? 김 부장 다음 주는 출장이 잡혀 있어요. 이 과장 출장에서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김 부장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는 실제로 있었던 대화 내용이다. 대화 속에는 마음은 급하지만 다소 냉정한 이 과장과 모 기업의 여성 마케팅 담당자 김 부장이 등장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김 부장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후로 급격한 변화가 생겨 냉랭함이 감돈다. 이 과장이 김 부장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점잖게 김 부장의 일정을 물어보았을 뿐 딱히 실수는 없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김 부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시작은 좋았다. 김 부장의 관심과 열정을 끌어내 개인적인 정보까지 공유하게 됐다. 그러나 한 여자가 자기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무반응으로 답하는 것은 상대의 뺨을 때리는 것과도 같은 행위다. 특히 김 부장의 아들 하나, 딸 하나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 과장은 아들, 딸 모두 있으시니 행복하시겠어요. 나든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많은 업무까지 담당하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는 식으로라도 간단하게 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면 그런 부장님을 뵈러 갈 때 아이들에게 선물할 책을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도 됐다. 만일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면 두 사람의 대화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뚝 끊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통 어른들은 건강을, 남자는 사업을, 여자는 자녀를 이야기할 때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2. 상대가 자부심을 느끼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라. 만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몰랐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득실은 꼼꼼히 따지면서 남의 것은 가볍게 여기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좁은 마음을 버리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 앞에서 장황하게 늘어놓던 내 자랑을 잠시 멈춰보는 것은 어떨까? 그 대신 남을 더욱 높여주고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독려해주면 이로써 상대는 당신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며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대화 상대가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어서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 세상에 진심으로 자신이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각자 나름의 역경과 고난을 겪고 이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상대가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냐고 질문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상대의 직업이나 일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라고 답한다. 대화 상대가 세관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가르침을 청하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그 직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세관원 시험을 통과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들었다는 식으로 말을 시작해 볼 수도 있다. 이런 화제를 선택하면 당신은 상대에게 익숙한 그가 잘 알고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상대는 당연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의 직업이 아무리 평범한 것일지라도 거기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 사람 앞에서는 전문가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일에 관해서는 당신보다 그 사람이 아는 것이 훨씬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상대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고 전문가 못지않은 느낌을 풍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면 자연스레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며 당신에게 더욱 마음을 열 것이다. 3. 상대가 좋아하는 화제 속에서 기회를 찾아라. 유쾌하고 화목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간혹 분위기를 정말 잘 띄우고 말도 재미있게 하는데 사고 능력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왜일까? 이런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 상대에게 호감을 남기지만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그절로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다. 사실 이런 대화는 매우 소모적이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목적은 자기 생각을 더욱 잘 표현해 사람을 잘 시키기 위해서다. 두 대화는 일종의 수단이며 진정한 목적은 교제에 있다. 다음번 만남을 약속하려면 상대가 흥분하며 이야기하는 화제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번은 조금 나이가 있는 파트너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 분명 거절할 것 같았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취미 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평소 낚시를 즐긴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멍해졌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낚시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그렇다고 그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갈 수도 없은 노릇이었다. 개인적으로 낚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에게 어디에서 낚시를 즐기는지 물었다. 마침 그가 말해준 낚시터 근처에 내가 아는 채식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번에 그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했고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이렇듯 평범해 보이는 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보라. 이를테면 상대가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 좀 더 세세하게 물어보았다가 다음번 만남에서 그에게 부족한 부분의 건강식품이나 의료용기기를 선물로 주는 것이다. 또는 상대의 자녀가 수험생이라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 고등학교의 교사를 함께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이런 식의 대화와 이야기는 모두 흥미롭고 재미있다. 비록 그 속에 사람을 놀래게 하는 특별한 말이나 행동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당신도 모르는 사이 진정한 대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